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돕는 방송 조관일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행복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공식을 알아두세요. 이런 주제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먼저 구독, 좋아요 누르고 동영상을 봐주시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오를 수 있는데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 출세한다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일과를 갖다가 하는 것도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불행해진다면 누가 성공하고 출세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류 최초의 행복론자라고 하죠. 물론 옛날에도 행복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행복 이퀄 쾌락으로 봤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인류 최초의 행복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책은 엄청 많습니다. 제 서재에도 보면요, 지금은 양쪽에 행복에 관한 책들이 아마 수십 권이 있을 겁니다. 이 행복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리송해집니다. 왜냐? 그 수많은 요령과 과연 법칙과 그런 이론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행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버드 대학이거든요. 왜 하버드 대학에서 그렇게 행복을 연구했을까요? 출세니 성공이니 세계적인 그 수재들이 모인 그곳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5명 중에, 하버드생 5명 중에 4명이 재학 기간에 우울증에 빠진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서 행복하기 하버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많은 요령과 원리와 주장을 모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에 대입해 봐가지고 바로 이거다 해서 만든 것이 행복 공식 BBB입니다. 여러분, 조관일TV를 보면서 제가 숱한 공식을 말하는 걸 봤을 거예요. 1, 2, 3, 4, 5로 이렇게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슨 허들 경기, 최기사 조치, 우황청심원,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5가지 내외로 이렇게 공식을 말씀드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수많은 요령이 다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식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요, 살다가 그런 상황에 딱 접하면 그 공식을 얼른 떠올려서 내 마음속에 그걸 외치라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외치다 보면은 그 마음이 공식에 대입한 그대로 돼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관한 것도 딱 3가지 BBB로 이제부터 풀어드립니다. 첫째 B, 비교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함으로써 불행하게 됩니다. 왜 저 녀석은 잘 나가는데 난 이렇게 됐지? 왜 나는 퇴직을 했는데 쟤는 아직도 퇴직을 안 하고 돈벌이를 하지? 왜 앞집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똑같은 공무원을 했는데도 나는 돈이 없지?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더더욱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려면요,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거나 옛날에 내가 더 가난했던 때와 비교하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아마 돈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빈털털이었는데도 그때는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식구도 있고 한데 괜히 쓸쓸하고 왠지 우울하고 불행감을 느끼죠.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려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차라리 비교하거나 지금보다 더 불행했던 옛날과 비교하시라.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B, 비관하지 마라. 비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슬플 비, 볼 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슬프게 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잠깐만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머릿속에다 꼭 집어넣으십시오. 늘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얼핏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생은 참 슬픈 것 같다. 왜 인생이 슬픈 것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도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 동의하실 겁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70이 넘고 그러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게 뭡니까? 아무래도 날이 갈수록 이제 몸이 아플 것이고 때로는 죽음과 직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함께 있던 가족들도 하나씩 떠나죠. 아이들도 다 이제 출가하고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그러니까 두 노인네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문득 나온 얘기가 인생은 참 슬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얼른 아내에게 한 얘기가 맞다. 슬프다 인생은. 그러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역발상의 이야기를 해줬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생이 슬프기 때문에, 불행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즐겁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령은 비관하지 마라. 세 번째 비는 뭐냐? 비워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더 채우려고 하니까 불행해집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면 그 버린 빈 곳에 차 들어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까지 주장하셨죠. 물론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소유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얻으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불필요한 것에 우리는 너무 매달린다는 것이죠. 개그맨 전유성 선생이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그것에 빗대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만든 어록이 있습니다. 조금만 포기하면 인생이 즐겁다. 승진 경쟁을 막 하다가 안 되면 괴롭게 되죠. 그런데 예컨대요, 나 1년 정도 승진을 늦게 할 거야, 이렇게 포기하면요 인생이 즐겁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시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울감,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욕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만 포기하면 인생은 정말 즐거워집니다. 아무쪼록 많이 비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시면서 왠지 우울하다던가, 또는 남이 잘 된 것이 배가 아프다던가, 쓸쓸하다던가, 왠지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던가, 또는 왠지 패자 같은 생각이 들 때는 얼른 비비비 이걸 떠올리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맞자, 비교하지 말자. 내가 저 친구하고 비교하지 말자. 그래, 맞다. 비관하지 말고 긍정으로 보자. 그래, 맞다. 비우자,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행복해지실 겁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